이제 집 안도 조심해야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아내가 숨어있던 괴한에게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급히 주변 친척에게 부탁해 몇 분 되지 않는 시간에 도착했지만 벌써 어디에도 아내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집 안에서는 남겨진 소금만이 발견되었고 숨진 아내는 안타깝게도 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아내는 방 안에서 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결과 그 어디에서도 밖에서 침입한 흔적 없었으며 내부에 미리 범인이 있지 않았던 이상 불가능한 범행이었습니다. 범인이 잡힌 뒤 밝혀진 이것을 가능하게 한 방법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에 살던 28살 시장과 그의 아내 추이링은 결혼한 지 4년이 넘은 슬아의 소중한 딸 한 명을 키우고 있던 그냥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 시장은 오랫동안 텐진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고 추이링은 혼자 고향에 남아 생활했어요. 비록 큰 부귀 영화를 누리진 못했지만 시장은 뛰어난 용접 기술을 바탕으로 일했고 아내 또한 한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맞벌이. 그렇다 보니 이 두 사람의 생활은 그럭저럭 넉넉한 편이었죠. 그러던 2014년 밤 시장은 평소처럼 아내 추이링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이제 집에 도착했어. 침대에 누우니까 이제야 살겠네. 자기도 오늘 하루 고생했어? 이렇게 서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리곤 아내 비명소리가. 갑작스러운 소리에 남편 시장, 여보 왜 그래? 넘어졌어? 뭐야 여보 괜찮아? 그런데 아무런 대답은 없고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비명소리만 계속해서 들려.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뭐지? 뭐야 지금? 남편 너무 놀랬겠죠. 느낌이 심상치 않으니까 바로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앞서 그랬잖아요. 남편 시장, 타지인 텐진에서 일했다고. 막 애간장만 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전화는 끊어졌고 이에 다시 한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전화가 끊겨버려요. 평소 두 사람은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끊는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걱정이 된 그는 즉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한테 전화해서 집에 가서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을이 크지 않아서 친척은 몇 분 만에 시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도 아무 대답이 없어. 그저 집 안쪽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리만.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아무도 없나 보다 하겠는데 이건 안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안에 누군가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10여 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뒤 한 경찰이 곧장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 대문을 여는데 집 안은 고요했어요. 안방의 불과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침대 위에는 막 벗은 듯한 속옷 한 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이링은 없어. 아니 남편과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자기야 나 지금 집에 도착했어. 침대에 누우니 이제야 살겠네. 자기야 오늘 하루 고생했어? 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통화하다가 비명소리와 함께 침대 위 속옷만 남겨둔 채 사라져버린 아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당에서 또 알 수 없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놀래 달려가 보니 잡초로 뒤덮인 뒷마당에 사라졌던 추이링이. 그런데 이때 무서운 게요. 그녀 사망한 상태였는데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대요. 두 눈이 현장에 있던 경찰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고. 남편과 통화하다가 그것도 집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찰 바로 사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아무것도 걸친 게 없는 상태로 날카로운 흉기에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는 분명 방심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작스럽게 습격을 당한 듯 보였어요.
범인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집 안에 어떤 지문도 남기지 않았어. 하지만 베테랑 경찰, 피해자가 발견된 뒷마당에서 한 발자국이 벽 모서리까지 이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벽을 기어오른 흔적까지. 이 새끼 이거 벽 끼어서 들어왔네. 지가 무슨 스파이더맨이야? 경찰은 1차적으로 범인이 범행을 저질렀어요. 시신 옮겨 뒷마당 땅에 묻어야겠다. 바로 그녀를 뒷마당으로 옮겨 삽으로 묻는데 그때 추예린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남편한테 전화 왔었어. 괜찮은 거야? 이 문 좀 열어봐. 사촌들이 이 소리에 얘가 놀래가지고 땅 파서 묻고 있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곧바로 담을 넘어 도망쳤구나. 여기서 소름 끼치는 점은 남편과 추이링 전화가 끊기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불과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강한 심리적 소양과 범행 수법을 가져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살인을 저지르고 서둘러 시신을 묻고 도주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신속하게 해낼 수 있는 걸까? 이거 초범이 아닌 것 같은데? 경찰은 즉시 마당에 남아있던 발자국을 채취했고 동시에 추이링의 침실에 나타난 모든 족적도 함께 수집, 대조했습니다. 역시 발견된 모든 발자국 일치. 흔적 분석에 따르면 범인은 체격이 중간보다 약간 마른 편의 남성으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추이링을 뒷마당으로 끌고 가 현장에서 바로 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엔 또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건 발생 당시 추이링의 집 대문 잠겨 있었어요. 집 안에도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혼자 집에 돌아왔는데 범인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살해할 수 있었던 걸까? 이때 경찰은 주방 칼꽂이에서 식칼 한 자루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식칼이 범인이 추이링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흉기였어요. 이 식칼만 찾아내면 이 사건의 미스테리 거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남편 시징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충격에 무릎이 풀려 거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분명 어젯밤만 해도 우리 둘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 혼자 남아버렸어. 이제 겨우 3살인 딸은 아직 다 자라지도 못했는데 가히 가족들의 슬픔 상상할 수도 없죠.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경찰은 즉시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정밀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추이링이 일하던 식당에 CCTV 영상 확인 들어가요. 밤 10시경 식당에 손님 한 테이블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 추이링이 핸드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마 후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떠났고 추이링은 동료와 함께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23분경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을 떠났어요. 이 시간 동안 누군가 그녀를 뒤따르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 시장 말에 따르면 아내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집안에 누군가가 함께 들어왔다던가 친척이 집에 들른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의 범행 동기는 뭘까? 강도? 돈이 목적이었나? 하지만 추이링의 가방에 있던 현금과 은행 카드 모두 멀쩡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목적? 하지만 그녀의 몸엔 성범죄의 흔적 없었어요. 그렇다면 원한? 혹시 치정? 하지만 이것도 동료들 말에 따르면 추이링 평소에 모두와 사이가 좋았다고. 남편 시강 또한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다 내연 관계에 불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의문점, 범인은 왜 피해자가 남편과 통화하고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 범인 입장에선 전화를 안 하고 있을 때 저지르는 게 안정적인 건데 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까지 범인은 불과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촉박했기 때문에 그는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할 틈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사건의 실마리 아직 추이링의 집 안에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다시 사건 현장을 팝니다. 그 결과 어지럽혀진 침실 침대 시트에서 혈흔을 발견하는데 그 혈흔 모양이 분사된 자국이 아닌 피해자가 당시 막 저항하면서 마찰로 인해 생긴 형태인 거예요. 거기다 침대 구석에서 나일론 밧줄 한 가닥이 나오니 이런 상황에 경찰이 딱 드는 생각. 혹시 놀란 그녀가 저항하니 범인이 소리 못 내게 하려고 걸릴까봐 피해자의 몸을 억지로 누른 거 아닐까. 이에 그녀 살기 위해 발버둥 쳤고 그 과정에서 이런 흔적이 생겨버린 건 아닐까. 발견된 밧줄은 일반적으로 야외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이링의 집에서 딱 한 가닥만 발견됐어요. 그 이상의 같은 종류의 밧줄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범인이 지거 밧줄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럼 범인은 도대체 어떻게 추이링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 범행을 저지른 걸까? 경찰은 침대 밑에서 뜬금없는 이불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이불은 최근에 깔린 듯 보였고 이는 분명 그녀가 평소에 깔아놓은 게 아니었어요. 남편 시장 역시 며칠 전 집에 있던 아이를 이미 할머니 집에 보냈다고. 즉 아이가 깔아놓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또 경찰이 드는 생각. 이 새끼 이거 추이링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몰래 집안에 기어들어와 침대 밑에 숨어 있었네. 그럼 어떻게 들어왔을까? 경찰은 경찰견을 동원해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범인은 먼저 피해자 집에서 도망친 뒤에 철도 선로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선로 옆 풀숲에서 경찰은 두 가지 중요한 증거물을 발견해요. 바로 추이링의 핸드폰과 거의 새 것과 다름없는 고무장갑 한 켤레. 이 고무장갑? 범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현장에 지문이 아예 없었구나. 경찰견이 수색을 하는데 근처 시내의 한 주요 도로에서 딱 멈춥니다.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경찰견이 정확히 추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경찰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거 시내에 사는 애 아니야? 범행 시간으로 보아 그날 밤 10시 23분에 그녀가 일하던 식당에서 나왔거든요. 추이링의 사회적 교류는 매우 단순했고 평소 퇴근 후에는 거의 집에만 머물며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미리 모든 걸 준비해 그녀 집에 숨어 있었어요. 이는 이거 피해자 추이링과 아는 사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찰 바로 그녀와 함께 일하는 식당 동료 남자 직원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몇몇 동료들이 그녀가 이사할 때 도와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녀 집의 구조와 출입 구도를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원 기숙사에 있었는데 딱 2명만 기숙사에 없었네. 그게 누구? 왕강과 리다린. 두 남자 모두 올해 27살, 그중 왕강은 식당 주방 직원으로 그날 밤 9시쯤 가게가 한가할 때를 틈타 미리 휴가를 내고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퇴근하고 나와 추이링 집안에 숨어 있었던 거 아니냐고. 실제 왕강과 추이링은 오랜 동창 사이로 매우 친했어요. 즉 왕강, 추이링의 모든 일상과 생활 환경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와, 똥꾸락내가 난다. 이에 경찰 즉시 차를 몰고 왕강 집으로 갑니다. 그리곤 진술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왕강과 그의 아내, 자녀를 따로따로 신문해요. 결과는 모두 다 하는 소리가 그날 일찍 퇴근해 집에 왔고 그 이후에 쭉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따로 어디 나간 적 전혀 없었다고. 거기에 플러스로 알리바이 또한 정확히 가지고 있었어요. 범행 추정 시간 다른 곳의 CCTV에 모습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강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한 명이 남죠. 리다린. 그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후에 반차를 냈습니다. 룸메이트의 회상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리다린 없었잖아요. 언제 들어왔냐? 새벽이 다 되어서야 기숙사로 기어 돌아왔다고. 자, 그럼 나가 있다가 새벽에 들어왔대요. 뭐 하다가 왔어? 경찰의 의심이 리다린에게 맞춰지는데 그런데 이때 식당 동료들이 말합니다.
아유, 형사님 의심할 사람을 의심하세요. 걔는 아닐 거예요. 그런 짓 할 배짱이 안 되는 애거든요. 좀 모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애랄까요? 남 욕도 잘 안 하는 앤데 걔가 사람을 죽여요? 아유, 형사님이 헛다리 짚고 계신 거예요. 평소 리달인 인간관계 좋고 성실하고 추이링과도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괜히 경찰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동료들의 말 때문에 그를 더 범인으로 추정합니다. 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평소 성실하고 말수도 적고 착한, 평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많죠. 속에 쌓아둔 화가 많아서 와! 그래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부터 새벽까지의 그의 행적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리다린이 그날 오후에 반차를 낸 이유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뵈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말에 따르면 반차 내고 저녁 7시경 집에 와서 짐 챙겨 고향집으로 출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마을 이웃이 증언도 해줘요. 그가 분주하게 시골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고. 하지만 저녁 시간대의 행적을 묻자 그는 애매하게 얼버무립니다. 지 말로는 고향집에 갔다가 부모님을 뵙고 다시 자기 기숙사 근처로 돌아온 후에 시내를 산책, 9시쯤부터 계속 한 교차로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다가 12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갔다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지가 있었다는 교차로 및 여기엔 CCTV가 없어. 즉 리다린의 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말대로 하면 부모님 뵙고 바로 돌아와서 내내 혼자 산책하고 혼자 더위 식히다가 새벽에 집에 이제 기숙사에 기어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내 혼자 다녔다. 이것도 좀 어색했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이 막 해물으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아, 제가 깜빡하고 이 말을 안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11시가 조금 넘어서 숙소 건물 아래에 있는 PC방에 음료를 사러 한번 갔었어요. 확인해보세요. 실제 PC방 CCTV에 11시 54분경 그가 실제로 다녀간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넌 경찰을 뭘로 봤어? 이때 리다린의 복장이 경찰 눈에 쏙 들어옵니다. 지 말로는 그날 하루 검은색 반팔과 반바지 그리고 가죽 구두를 신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PC방 CCTV 영상엔 너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이놈 분명 그날 반차 내고 고향집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바로 그 고향집으로 경찰 출동합니다. 진짜 그날 얘가 부모님 집에 갔었을까? 딱 리다린 부모님 집을 가는데 부모님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문까지 열어주시네. 들어가자마자 경찰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나일론 끈이, 그 끈을 자세하게 보니 그 끈의 한쪽 끝이 잘려있네. 리다린의 어머니 왈, 사건 당일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실제로 나일론 끈 한 조각을 잘라갔었다고. 동시에 또 다른 수색팀은 리다린의 기숙사 신발장 안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신발 밑창의 흙이 피해자 추이링의 집 뒷마당의 흙 성분과 일치. 여기에 플러스로 현장에서 신발 자국 발견됐었잖아요. 그 신발 자국까지 대조해본 결과 일치. 리다린의 거짓말, 현장에서 발견된 나일론 끈, 그리고 흙이 묻은 운동화까지 단서들이 다 너를 지목한다 이 새끼야. 바로 경찰 리다린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바로 자백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산자 악마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같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우연히 추이링의 가방에 있는 1,000위안의 현금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돈의 눈깔이 헷가닥 돌아버린 겁니다. 헉, 저거 훔쳐야지. 하지만 당시 식당 직원들이 모두 있어 행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추이링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녀가 잠든 틈을 타 돈만 훔쳐 나오기로. 그렇게 10시쯤 그는 담을 넘어 추이링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담을 넘었어. 그렇게 들어왔고 안방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이 방이다. 안방에 숨어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소미불을 하나 꺼내 침대 밑에 깔고 숨은 거예요. 여기 숨어있다가 추이링이 잠들면 쓱 나와서 돈만 쓱 가져다 도망가야지.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얘가 침대 밑에 딱 숨어 있는데 이때 추이링 퇴근해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침대 위에 누웠어요. 그러다가 전화하면서 옷 갈아입으려고 침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 옷장으로 걸어가면서 무심코 침대 아래쪽으로 슥 시선을 돌렸는데 침대 아래에 숨어있던 린다린과 눈이 딱! 아니 이때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귀신인 줄 알고 악 했다가 사람인 걸 알고 더 악 했을 것 같아요. 실제 추이링 또한 너무 놀래서 바로 악 소리 지르니 놀래서 침대 아래에서 기어나와 급한 마음에 나일론 끈을 집어들고 그녀 목을 팍! 그러니까 이때 그녀 통화 중이었잖아요. 통화 잘 하다가 갑자기 악 소리가 나더니 끊겼다고. 그때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니까 이놈이 자기 범행 들킬까봐 부엌으로 가가지고 칼을 들고 와 푹. 그렇게 어떡하지? 뒷마당에 묻어야겠다 하는데 딱 이때 추이링 안에 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문 좀 열어봐. 친척이 찾아왔네. 그러니까 더 다급해진 마음에 그녀를 빠르게 뒷마당으로 이동. 묻다가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도망갔던 겁니다. 실제 나중에 뒷마당 닭장 안에서 칼이 발견돼요. 얘는요 돈을 보자마자 헷가닥 돌아서 범죄를 결심했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동료들은 그럴 애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애야. 얘 초범이 아닌 것 같은데? 역시나 조사 결과 리다린 사건 발생 1년 전 막 출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얘요 여러 차례 집단 난투에 가담해 구금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살인은 처음이야. 세게 벌 받아야죠. 2006년 리다린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한 발의 총성과 함께 이 사건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천위안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천위안 때문에. 하나로 하면 19만 원이거든요. 이거 욕심나서 몰래 기어 들어가가지고 무고한 한 여자를 죽이고 결론은 지도 죽은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서 겉모습이 진실과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운 존재는 밤길에 낯선 사람이 아닌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익숙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